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실무의 정석 제4편 회계운영의 정석 시간입니다. 회계운영의 정석은 법령체계 회계 관련, 공동주택 관리 법령 내용,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관리규약 및 감사 사례, 지뢰신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제목 공동주택 회계 관련 법령체계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법 및 시행령 각 제23조부터 제27조에서는 회계운영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역시도지사는 공동주택 관리 법령의 위임에 따라 관리비 등의 집행,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방법, 회계 감사 등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관리규약 준칙에 담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별 주택단지는 관리규약 준칙 내용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의 회계운영 기준 등을 반영하고 회계실무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리규약 준칙은 관리규약의 준거이지만 개별 주택단지 회계 업무 등의 직접적인 기준과 근거는 관리규약 준칙이 아닌 관리규약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행정규칙인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에서는 회계장부, 결산, 예산, 재무제표 등의 작성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법령, 관리규약,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의 관계를 회계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행령 제23조에서는 관리비 등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회계적 관점에서 보면 관리비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관리비용의 인식기준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 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방법은 어떤 금액으로 관리비 등을 부과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관리비용 등의 측정 기준입니다.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은 관리비용 등의 표시기준에 해당됩니다. 이어서 법령, 관리규약, 회계처리 기준의 유기적인 관계와 회계운영 프로세스를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회계의 특성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비 등의 집행 시 운영 성과표에는 관리비용으로 계상됩니다. 월말 기준 관리비용의 합계액은 관리비 수입으로 계상됩니다. 이에 따라 월말 또는 연말 기준 운영 성과표 작성 시 관리비용 합계액과 관리수익은 항상 같은 금액으로 표기됩니다. 또한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인 잡수입은 운영성과표에 관리의 수익으로 계상되고 지출 시 관리의 비용으로 표시됩니다. 시행령 제19조에서는 관리비 등의 세대별 산정 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 절차와 잡수입의 용도 및 사용 절차를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비 등의 경우 시도별 관리규약 준칙에서는 별표에서 관리비, 공동사용료, 사용료, 기타 이용료 등의 산정 방법을 각각 예시하고 있습니다. 개별 주택단지의 관리규약에서는 대부분 관할 시도별 관리규약 준칙에서 예시하는 내용과 큰 차이 없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잡수입의 종류와 지출 방법 등에 대해서는 관리규약 준칙 및 관리규약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계연도 중에 우선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을 연간 한도 금액과 함께 열거하고 있는데 실제 지출 시 운영성과표에는 관리 외비용으로 표시됩니다. 이어서 잡수입의 우선 지출 후 남은 잔액의 처리 시 회계처리 관련입니다. 통상적으로 연말 기준 결산 시 이익잉 여금 처분 절차를 거쳐 입주자, 기여수익부는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대체하고 입주자와 사용자의 공동기여부는 관리비 차감 적립금 등으로 적립합니다. 이 경우 장기수선 충당금은 재무상태표의 비유동 부채로 표시되고 관리비 차감 적립금 등은 재무상태표의 순자산으로 대체 및 표시되게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소제목 공동주택 관리 법령입니다.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운영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법 제23조 및 영 제23조에서는 관리비, 사용료 등의 비목을 열거하고 있으며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할 비용과 따로 부과할 수 있는 비용 항목을 각각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일반 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등 10개의 비목이며 주택단지를 직접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료 등은 전기료, 수도료 등 10개 항목으로 주로 개별 세대가 사용한 비용을 관리 주체에서 징수 및 납부를 대행하는 성격의 비용입니다. 참고로 2024년 6월 11일부터 TV 수신료도 사용료 비목에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장기수선 충당금과 안전진단 실시비용은 관리비와 구분해서 징수할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따로 부과할 수 있는 비용을 명시하고 있는데 공용시설물의 이용료와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시설의 경우 관리 주체가 직접 보수하고 해당 입주자 등에게 부과하는 비용입니다. 시행령 별표 2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관리비 10개 항목의 세부,
구성 명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 관리비는 관리사무소의 관리 업무와 관련된 인건비, 재사무비, 제세공과금, 피복비, 기타 부대 비용이며 각 비목별로 더 구체적인 세부 구성 명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의 경우 용역시에는 용역대금을, 직영시에는 청소, 경비 등 관련 업무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구성 명세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로 분류되는 난방비와 급탕비는 중앙집 중식 난방 방식 등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이며 지역 난방 사용에 따른 난방비는 사용료로 분류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선 유지비는 장기 수선 계획에서 제외되는 공용 부문이 수선,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 사용과 구별되는 내용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탁관리수수료는 주택관리 위탁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참고로 법제처의 법령 해석에 따르면 시행령 별표에 따른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 명세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은 관리비의 비목으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기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관리비 등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되 장기수선 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계좌는 관리사무소장 직인 외에 입주자 대표회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과 안전진단 실시비용은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합니다. 이어서 관리비 등의 공개 기준 및 절차입니다. 공개 대상은 세대별, 부가 내역을 제외한 관리비 등의 항목별 산출 내역과 그 명세입니다. 난방비, 급탕비, 수도료 등은 사용량을 포함하여 공개하고 장기수선 충당금은 적립률 및 사용한 금액을 포함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 관리비 등을 부과한 경우 다음 달 말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동별 게시판 및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에 위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관리 주체가 운영, 통지하는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잡수입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법 제23조 및 영 제23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관리비 등의 공개 항목을 정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공용관리비 37개 항목, 개별 사용료 10개 항목과 장기수선 충당금 및 잡수입을 포함하여 총 49개 항목은 공개하여야 합니다. 100세대 이상 의무관리 대상 미만 세대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공용관리비를 10개 항목으로 합산하여 공개함에 따라 총 22개 항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개별 사용료를 합산하여 공개함에 따라 총 13개 항목을 공개하면 됩니다. 관리비 등의 공개 관련 참고사항입니다. TV 방송수신료는 2024년 6월 11일 사용료 항목에 신설되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공개 항목수는 TV 방송수신료를 포함하여 총 48개 항목으로 표시되고 있는데 이는 법령에서는 관리비로 분류되는 난방비, 급탕비와 사용료로 분류되는 지역난방, 난방비, 급탕비를 K아파트 공개 시스템에서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개별 사용료 항목 내의 난방비, 급탕비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 공개 의무화는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의 K아파트 공개 의무화는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리비 예치금, 예산 및 결산, 회계감사 관련 법령 규정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관리비 예치금입니다. 사업 주체는 입주 예정자, 과반수 입주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 입주 예정자와 관리계약 체결 후 관리비 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관리 주체는 소유자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징수하되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관리비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리비 사용료 또는 장기수선 충당금 미납 시 정산 후 잔액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관리 주체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다음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는 동기한 내에 승인하여야 합니다. 관리 주체는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어서 회계감사입니다. 회계감사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확대되었습니다. 회계감사는 1년에 1회 이상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의 경우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 서면 동의 시, 300세대 미만의 경우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 시 관리 주체는 당해 연도 회계 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인의 선정 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 추천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연서로 감사인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는 추천 의뢰 후 추천받은 자 중에서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감사인은 관리 주체가 회계 감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 보고서를 관리 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감사인은 회계 감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 감사 결과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회계 감사를 받은 날과 회계 감사 완료일을 현장 감사의 종료일로 유권 해석하고 있습니다. 관리 주체는 감사 보고서 등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 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법 제27조 및 영 제28조에서는 회계서류의 작성, 보관 및 열람, 공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비 등의 징수, 보관, 예치, 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월별로 작성한 장부 및 증빙 서류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관리 주체는 입주자 등이 회계서류 등의 열람, 폭사를 요구하는 경우 관리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관련 정보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열람 대상 정보의 자료 및 범위는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 사업자, 선정 관련 증빙서류, 사업계획, 예산안, 사업실적 및 결산서입니다. 시행령 제28조에서는 관리비 등의 부가명세와 연체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각각 공개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비 등의 부가명세는 관리비, 사용료, 이용료 등에 대한 항목별 산출 명세를 의미하며 입주자 등의 세대별 사용 명세 및 연체자의 동, 호수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을 제외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소제목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입니다.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582호로 2016년 8월 31일 제정되고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실무 현장에서 미준수 또는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내용과 관련된 조항을 위주로 축약, 정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을 이후에는 기준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기준 제4조에 따른 주요 회계 원칙입니다. 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및 일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습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고 중요한 회계 처리 기준, 과목 및 금액은 재무제표상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하며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행 또는 지시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근거 없는 임의적인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는 사례도 종종 있는데 이는 회계 처리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로서 행정지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 제8조에 의하면 관리사무소장은 금융계좌 및 출납 관련 회계 업무를 집행할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직인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기준 제10조에서는 관리 주체가 갖추고 있어야 하는 회계장부를 열거하고 있으며 회계사실을 명확하게 기록, 유지, 보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계장부의 종류는 현금 출납장, 총계정 원장, 계정별 원장, 관리비 부가명세서, 세대별 관리비 조정명세서, 물품관리대장, 기타 지출증빙 자료입니다. 물품관리대장은 공기구 대장, 비품 대장, 저장품 관리 대장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다른 회계장부에 비해서 작성, 보관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지적 사례가 빈번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제12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부의 마감입니다. 전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 1명 이상의 입주자 대표의 감사와 관리사무소장은 매월 결산 처리 결과를 출력하여 이름을 쓰거나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하며 연말 기준으로 연 마감의 실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감사는 월별 예금잔고 증명과 관계장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준 제17조에 따르면 모든 거래 대금에 대한 증빙은 세금 계산서, 직불, 체크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 적격 증빙으로 수취하여야 합니다. 단, 거래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영수증으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유의할 사항입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는 입주자 대표의 명의여야 합니다. 현금 영수증 또한 입주자 대표의 명의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개인카드 사용 및 개인 명의의 현금 영수증 발급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준 제18조에 의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관리비 등을 분할 징수하는 경우 미수연체료, 미수관리비, 납부금의 순으로 징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용 부문에 지정 변제 충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 연체 입주자 등이 관리비의 일부만 납부하는 경우 이를 전유 부분 관리비에 우선 충당함으로써 향후 경매 등에 따른 특별 승계인에 의해 승계되는 공용 부분 관리비를 최대한 남겨두게 되는 효과가 발생되도록 하는 방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전의 보관 방법을 정한 기준 제23조 내용입니다. 시제금의 지급 잔액과 마감 후에 출납된 수입현금을 제외하고는 현금을 보관할 수 없습니다. 현금 시제액은 매일 관리사무소장의 검사 후 회계 담당자가 금고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기준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출의 원칙입니다. 지출은 공급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여비 및 교통비 1건당 10만원 미만의 지출, 신용카드 또는 직불, 체크카드로 지출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기준 제28조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는 분기별로 지출에 관한 증빙서를 감사하여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장과 감사는 기준 제29조에 근거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잔고 증명을 받아 관계장부와 대조하여야 합니다. 이어서 유형자산 관리에 관한 규정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입주자 대표의 의결로 정하여야 합니다. 감가상각은 정액법, 잔존가치는 영원으로 처리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장은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을 실사하여야 하며 또한 자산실사 내용을 기록,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물품관리대장의 잔액관리 관련 규정입니다. 자산관리 담당자는 매월 마감 시점의 장부상 재고자산 잔액과 재고자산 관리대장의 잔액이 일치하도록 관리하고 매년 마감 시점의 장부상 유형자산 잔액과 유형자산 관리대장의 잔액이 일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어서 결산, 재무제표의 작성, 이익잉여금 처분 등에 관한 기준입니다. 관리 주체는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산서는 재무제표인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및 주석에 더하여 세입세출 결산서가 추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산은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재무제표는 매월 작성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주석입니다. 재무제표 작성 서식은 별표 제1호에서 3호까지의 서식을 참조하면 됩니다. 각 서식에서 예시된 계정 과목 명칭보다 내용을 잘 나타내는 계정 과목이 있을 경우 그 계정 과목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 200, 이익잉여금 처분액 차기월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관련 기준입니다. 관리 주체는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산액은 과목 간에 전용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입주자 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전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은 2월 공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입주자 대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리 주체는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세입,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입주자 대표회의는 분석 결과를 입주자 등에게 공시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소제목 관리규약 및 관리규약 준칙입니다.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회계운영기준 내용 중 관리비 등의 측정 기준에 해당하는 찹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 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리규약은 시도별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단지별 특성에 따라 제정 및 개정하여 운영함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에 다소의 차이가 있으므로 본 강의에서는 시도별 관리규약 준칙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잡수입은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과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을 구분하여 그 집행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의 종류와 집행기준입니다. 종류는 중개기 설치에서 발생한 수입, 어린이집 임대 수입,
장기수선 공사 후 폐기물 처분 수입, 장기수선 충당금 예금이자 수입 등이 있습니다. 집행기준은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 공용부문의 하자조사 비용 등으로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도별 관리규약준 측에서 예시하고 있는 집행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을 원칙으로 하되 하자조사, 하자보수 청구,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및 하자소송비용 적립 또는 지출 등으로 정한 경우가 있으며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과 하자조사 및 소송비용 지출로 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찹수입은 장기수선 충당금으로만 적립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어서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에 기여한 찹수입의 종류는 재활용품 판매 수입, 광고 수입, 알뜰시장 수입, 주차장, 승강기, 주민공동시설 운영 수입 등이 있습니다. 집행기준은 일반적으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우선 지출하는 경우와 우선 지출 후 남은 금액의 집행기준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에 기여한 찹수입의 우선 지출 후 남은 금액에 대하여 시도별 관리규약 준칙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집행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정 비율 이상을 관리비 차감 목적으로 적립하고 남은 금액은 예비비로 적립하는 경우, 예비비로 적립하되 일정 비율 이상은 매월 공동관리비를 차감하는 경우, 공용관리비로 차감하거나 관리비 예비비로 적립하는 경우, 관리비 차감 목적으로 이익잉여금 처분하는 경우, 관리비 차감 목적으로 별도 적립하고 나머지 금액은 일정 금액 한도에서 예비비로 적립하는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방법입니다. 관리비의 부과 방식에는 예산제 방식과 정산제 방식이 있습니다. 예산제 방식은 예산에 기초하여 매월 동일한 금액을 관리비로 선부과하여 충당금 계정으로 적립하고 비용 발생 시 동충당금 계정 과목에서 집행하는 방식으로 수선유지비, 연차수당, 퇴직금 등의 계정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정산제 방식은 실제 소요된 비용을 우선 집행한 후 동 금액을 관리비로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방법은 관리규약 별표에서 비목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제 방식은 일반적으로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주택 공급 면적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며 정산제 방식은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주택 공급 면적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셋째, 사용료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방법입니다. 관리규약 준칙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을 참조하여 관리규약 별표에서는 공동사용료, 사용료, 기타 이용료의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장기수선 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방법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 위임에 따라 관리규약 준칙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을 참조하여 관리규약 별표에서는 구간별 적립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관리규약 준칙에서는 장기수선 충당금의 구간별 적립비율이 편중되지 않도록 특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정지해서 좀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제목 감사 사례입니다. 감사 사례는 2024년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을 분석하고 요약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1년 동안 회계운영 분야에서 가장 많은 감사 지적을 받은 사례는 예산안 제출, 승인 및 공개 부적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서의 입주자대표의 미승인, 승인된 예산서의 미공개, 회계연도 1개월 전 시한 이후에 지연 제출 및 승인 등입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제출 및 공개 부적정입니다. 결산서의 미공개 또는 개별 통지 미행, 결산서 공개 시 일부 서류 누락 등입니다. 외부 회계 감사 결과를 입주자 대표 회의에 보고하지 않거나 미공개 또는 지연 공개하여 다수의 단지가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관리비의 용도의 사용, 지적 사례는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 대상 비용을 수선 유지비로 집행한 경우와 관리 주체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관리비로 집행한 경우입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를 입주자 대표 회의에 보고하지 않거나 입주자 대표 회의가 공시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의 단지에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실무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강조했던 적격 증빙 수치 관련입니다. 간이 영수증 또는 관리사무소 직원 개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기타, 확인증, 거래명세서, 접수증 등 임의의 자료를 증빙서로 수취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출 업무의 투명성에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적격 증빙 수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과 관련하여 공동기여 잡수입의 지출 잔액을 근거 없이 임의의 충당금으로 처분, 적립하는 경우와 입주자기여 잡수입의 일부를 관리의 비용으로 집행한 사례도 지적되었습니다. 기타의 감사지적 사례로 예산 대비 초과 집행 시 예산 변경 승인 절차 미이행, 관리비 등의 K아파트 지원 공개 및 동별 게시판 미공개, 잡수입의 집행 부적정,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 위탁관리 수수료의 부당한 관리비 부과,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서의 입주자 대표의 미제출 등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경기도에서 공개한 2022년도 및 2023년도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관리비 등의 K아파트 지원 공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미공개로 3개 단지에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외부 회계 감사 결과 보고 및 공개 부적정으로 5개 단지에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소제목 지류회신 등입니다. 회계 운영 관련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류회신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 명세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이 관리비의 비목으로 추가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제처는 관리비의 비목으로 추가할 수 없는 것으로 법령 해석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관리 비용을 집행하는 경우 해당 지출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입주자 대표의 명의로 적격 증빙을 수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는 질의의신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사 협회비 등의 지원 관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질의회신을 통해 주택관리사 협회비는 가입자가 부담할 성격의 비용으로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관리비로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에 가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관리비 중 복리후생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 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전에 참고 자료를 소개하겠습니다. 본 책자는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2015년 말에 당시 한국감정원에서 작성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는 관리비 등의 계정 항목에 대한 표준 분류와 개념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책의 내용은 계정 과목 선택을 위한 표준 예시이며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강의 자료는 관련 법령, 지침, 기준 등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한 자료이므로 실무에 적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최근 법령 조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의 내용을 포함하여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께 관련 책자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계 운영의 정석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